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생 보아온 동아시아의 지도가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일본 열도의 상당한 부분이 바다 아래로 내려가고 그와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의 해안선까지 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제까지 바다였던 곳이 땅이 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해안의 일부가 물에 잠긴다면 달라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타노 스님이 남긴 미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내용이 전해집니다. 일본 열도의 상당한 부분이 바다에 잠길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반도의 동쪽 해안 일부 역시 영향을 받고 반대로 서쪽에서는 새로운 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런 변화가 온다면 대한민국에는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타노 스님이 2026년 8월 20일에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말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살펴보는 날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일본의 침몰과 한반도의 지형 변화는 현대 지질학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이 주역과 기밀부의 정역을 바탕으로 지구와 문명의 변화를 해석하면서 제시한 역학적인 미래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디까지가 전해지는 타노 스님의 전망이고 어디부터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보는 부분인지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실제 역사와 연결해 맞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그래서 타노 스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모든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는 예언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한 학생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사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3분의 2가 잠긴다. 이 문장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의 전체적인 미래관을 보면 이야기는 일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에 그런 거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변 지역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반대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동쪽에서는 일부 육지가 피해를 입고 서쪽에선 한반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반도 지도를 보며 자랐습니다. 동쪽에는 동해가 있고 서쪽에는 서해가 있으며 남쪽에는 남해가 있습니다. 학교 교실 벽에도 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휴전선 위에는 북한이 있었고 바다 건너 동쪽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서쪽 바다를 건너면 중국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지질학적 시간을 보면 육지와 바다의 모습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타노 스님의 전망과 현대 과학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지질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타노 스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해가 육지로 변한다고 공식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겨울이 물러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습니다. 왕조가 생기고 사라집니다. 강한 나라도 언젠가는 쇠하고 가난했던 나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와 문명의 변화에도 큰 주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열도가 크게 영향을 받고 한반도의 해안선에도 변화가 생기며 서해 쪽에서는 새로운 육지가 나타난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혼자 가라앉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벌을 받아 갑자기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그 모습을 편안하게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소면한국은 아무런 피해 없이 오히려 땅만 넓어진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피해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새로운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지형이 지금과 달라집니다. 이것이 타노 스님에게 전해지는 미래 그림의 핵심입니다. 부산이 사라진다. 울산이 사라진다. 포항이 물에 잠긴다. 강릉까지 바다가 들어온다. 이런 구체적인 도시 이름과 날짜를 타노 스님의 직접적인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에 새로운 내용이 계속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동해안 일부라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 특정 도시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 전체가 원래 타노 스님이 말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다룰 때는 어디까지가 원래 이야기이고 어디부터가 후대의 해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한반도의 동쪽 해안 일부가 영향을 받는다고 전해진다는 정도입니다. 더 구체적인 미래 지도를 타노 스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살아온 고향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지도 위에서 바라보면 몇 센티미터의 해안선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집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던 곳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노 스님의 일본 침몰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재앙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한반도의 땅이 넓어진다는 말만 듣고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삶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타노 스님은 불교의 스님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다른 존재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일본에서 정말 거대한 재난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정치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 이야기가 역사적 인과와 연결되어 전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해지는 미래관에서는 서해 쪽의 해저가 크게 융기하면서 새로운 육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생 바다라고 생각했던 서쪽의 상당한 공간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후대 자료에서는 그 규모를 현재 한반도의 면적과 비교할 정도로 매우 크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적 수치에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땅이 정확하게 생긴다고 단정하는 것은 인천 앞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에 많은 섬이 있습니다. 넓은 갯벌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놓인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야 중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해의 일부가 정말 육지가 된다면 동아시아의 지리적인 모습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바닷길이 달라집니다. 한번 조심해야 합니다. 타노 스님의 이야기를 현재 지도 위에 대입해서 미래의 국경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땅이 생기면 그것이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문제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땅에 어떤 도시가 생긴다거나 중국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된다거나 어디에 신도시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타노 스님이 직접 남긴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타노 스님은 서해에서 새로운 육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하나의 큰 변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비율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역의 세계관에 따라 현재의 지구가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면서 지구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언어로 말하면 상당히 낯선 생각입니다. 자연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문명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끝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타노 스님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의 미래 이야기는 무서운 재앙이 많이 등장하지만 결론은
단순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이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겨울실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아닙니다. 겨울 뒤에는 다시 봄이 옵니다. 꽃이 떨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생깁니다. 타너 스님이 세계의 대변화를 바라본 방식도 이런 역학적인 순환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왜 그 새로운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을까요? 이 질문은 시대의 한국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컸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세계에서 팔립니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세계로 나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의 타너 스님은 한국의 앞날을 어둡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물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문제를 넘어설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변화와 서해의 새로운 땅이라는 이야기도 그의 전체적인 대한민국 낙관론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본은 망하고 한국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질서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치와 역할도 달라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쟁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아무런 역사적 감정도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 예지를 연구하는 학술 연구에서도 그의 예지에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존재한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언을 이해하려면 예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봐야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억이 생생하던 시대에 일본의 힘은 줄어들고 한국의 미래는 커진다는 이야기는 많은 한국 사람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제거하고 오늘의 한일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옵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일본 사람들이 즐깁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산업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오늘 좋은 관계라고 해서 내일도 자동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사이의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화라는 원리는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정말 가라앉는다면 대한민국은 좋아질까요? 현대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일본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상교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의 공급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이 일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인도적인 재난을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의 관계가 타너 스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믿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대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일본이 언제 가라앉는지 날짜를 찾아야 할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연락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위험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관과 정부의 경보를 따라야 합니다. 예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사람을 살립니다. 타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인 행동은 재앙이 언제 오는지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사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타너 스님의 대변 화론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세상이 크게 흔들린 뒤 한국의 미래를 밝게 바라봤을까요? 단순히 지형 때문이었을까요?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의 다른 생각을 함께 보면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물질적인 힘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문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땅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땅을 살아갈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토가 2배로 넓어진다고 자동으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 사이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나타난다는 타너 스님의 전망을 듣더라도 땅의 크기보다 그 땅 위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땅이 넓어졌는데 국민이 서로 싸운다면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것을 결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세계에서 한국의 힘이 강해졌는데 약한 나라와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타너 스님이 이야기했던 정신문화의 중심과 어울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회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있는 집이 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늦게 들어온 마을도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쌀밥을 매일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갈았습니다. 형제가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책 한 권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국이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원조와 봉사를 가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도 합니다. 영토가 2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바꾸는 진짜 힘이 반드시 땅의 크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현대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습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이 말한 대변화가 정말 올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타너 스님의 전망은 현대 과학이 아닙니다. 그의 정역적 세계관에서 나온 미래 해석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지진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만으로 일본의 3분의 2가 반드시 침몰한다고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타너 스님의 말은 그의 사상과 종교, 그리고 역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둘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너 스님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돌아봅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의 미래 이야기에 희망의 메시지라는 성격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대립했습니다. 세계의 중심과는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좋은 운이 오기만 기다리라는 뜻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타너 스님 자신도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인재를 키웠습니다. 공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왜 도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했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타너 스님의 밝은 미래관은
우리가 좋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한반도의 지도가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질서도 변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변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북한의 상황도 언제나 변수입니다. 이런 변화 역시 지도 변화 못지않게 우리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만이. 미래관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지형 변화가 아주 강렬하게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한국이 영원히 강대국 사이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나라로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분단을 넘어서는 변화가 나타나며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고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이 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야만 한국이 좋아지는 나라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잘 살아도 한국이 경쟁할 수 있고 세계가 흔들려도 국민을 지킬 수 있으며 주변 국가와 갈등이 있어도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신이 강해졌을 때 약한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성숙한 나라일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과거와 인과를 연결해 바라봤던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교훈을 일본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나라가 오만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과거 자신이 약했을 때 받은 고통을 강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면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올해 80살입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흔적을 보며 자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평생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타노 스님이 앞으로 한반도의 지도가 바뀐다고 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상상하지 못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 예언만 믿지 말고 어떤 변화가 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완전히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미래가 바뀔 가능성을 무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타노 스님의 대변화 이야기를 들으며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 말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타노 스님은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기는 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동쪽 해안 일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해에서는 해저가 융기하면서 새로운 육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지형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지질학이 확정한 미래가 아닙니다. 정역적 세계관에서 나온 미래 전망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타노 스님에게 대변하는 단순한 파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상대적으로 밝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인재가 나타나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타노스님이 미래의 한반도에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땅이 얼마나 넓어지는가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넓어진 미래를 살아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가, 좋은 국민이 있는가, 욕심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욕심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도에 그어진 선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그어진 선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을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선도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만약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올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선이 더 깊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미래일까요? 반대로 서해의 모습은 지금 그대로라고 해도 남과 북의 긴장이 줄어들고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으며 젊은 사람과 노인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와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땅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영토보다 그 영토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강해지는 것보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은 예언이 실제로 맞든 맞지 않든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타노스님의 모든 전망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예지를 연구한 학술 연구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태도는 맹신도 아니고 조롱도 아닙니다. 기록은 기록대로 살펴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모른다고 말하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타노스님의 이야기는 무서운 예언을 넘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하고 나라가 잘 될 때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이미 그 사실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난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려웠다는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자식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타노스님이 미래의 한국에서 좋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오늘의 아이들과 젊은이 가운데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키우는 것은 세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가라앉으면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제목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타노스님이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미래관에 따르면 일본의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반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동쪽 해안 일부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서쪽에서는 해저가 융기해 새로운 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언제 오는지,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6년에 일어날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타노스님이 정역을 바탕으로 이런 미래의 그림을 남겼다고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입니다. 민족적 희망이 반영된 미래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재앙이 우리나라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넓어진다고 좋은 나라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미래라면 재앙보다 평화가 많아야 합니다. 살아온 것을 짐이라고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한반도의 지도는 지금 그대로여도 이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대변화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꼭 지각 변동만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서해에 새로운 땅이 생긴 모습입니까?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더 강한 나라가 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식과 손주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특히 동해나 서해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바다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포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너 스님이라는 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가장 궁금했던 서해의 변화만 따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왜 서해의 바다가 솟아올라 새로운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후대에 붙은 과장된 이야기와 실제로 전해지는 타너 스님의 내용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두려움에 휩쓸리기보다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앙을 바라지 않고